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형사 김종우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제 챕터 33입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초반 왕인데요. 여기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사 검정 능력시험 여러분, 왕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왕입니다. 제 거 교재로 하면 161페이지인데 양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제 거 보통 강의 30분인데 이건 30분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잘 나오냐, 옛날에는 참 광해군 잘 나왔는데, 그쵸?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광해군 옛날에 잘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덜하고요. 요새는 인조가 잘 나옵니다. 인조반정. 광해군하고 인조반정. 광해군이 몰락한 이유, 그쵸? 인조반정 원인, 그쵸? 인조반정. 또 인조실이 있었던 거,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그게 바로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거든요.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영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정묘 병자호란. 병자호란 보셨나요?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 감독한 사람이 그 병자호란 감독했었는데. 아, 몰랐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병자호란 괜찮습니다, 영화. 요거 하나 여러분 봐도 좋은데. 그리고 또 뭐 잘 나오냐? 효종 때 나선정벌 조금 나와요. 나선정벌. 이거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황국 나옵니다. 황국. 그리고 예송부터 해야겠군요. 예송하고 그 다음 황국.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왕이 달라요. 여기는 인조고요. 여기는 이제 효종, 그리고 여기는 현종, 여기는 숙종입니다. 그래서 왕 4명 정도 여러분이 알면 좋습니다. 광희군 알면 좋고요. 그 다음 인조, 효종, 그 다음 현종, 숙종, 요 4명의 왕 이번 시간에 여러분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한 5명? 5명이라고 할까요? 광인효현, 그쵸? 광인효현. 그 다음 숙가직, 이렇게 5명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뭐가 제일 잘 나와요? 전통적으로는 황국이 잘 나오긴 하는데 요즘 대세는 요쪽 호란 쪽이 요즘 대세다. 주제는 인조반정에 대해서, 그 다음 정묘, 병자호란, 나선정벌, 예송, 황국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각각 내용이 뭐냐 이제 배우면서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광해군부터 봐죠. 광해군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 그 영화에는 우리 병원이 형이 나왔죠.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영화 안 보셨다고요? 케이블에도 많이 하던데. 그 대동법. 그게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옵니다. 볼게요. 전란 수습합니다. 전란이 뭐냐면 임진왜란을 수습해요. 임진왜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막 다 불타고 사람 죽고 완전 나라가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완전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거 수습해야죠. 수습하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조사합니다. 양전이 뭐냐? 토지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해서 토지 대장, 토지 문서를 줘요. 왜 주냐? 세금 거두려고. 아니, 누구 땅인지 알아야지 세금을 걷죠. 호적,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왜 할까요? 세금 거두려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걷죠. 그쵸? 세금 징수. 그 다음 개간을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금. 세금을 걷어야지 여러분 전란을 수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북인주권. 임진왜란 때 강경책을 폈던 이 북인들이 이제 집권합니다. 남인하고 북인이 있었는데 북인이 이 강경파잖아요. 그 다음 회태 변척소 있는데 이거는 조식을 높이고 이현적 이황을 문묘 종사에서 반대한 건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한능검에서는 요거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혜태 변축소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대동법. 요건 중요합니다. 대동법. 모두 클 때 같게 해라. 모두 세금을 모두 쌀로 내라.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1결당 쌀 12두. 근데 쌀이 안 나오네? 그러면 12두만큼 내면 돼요. 그 기준이 이제 쌀이 된 거예요. 모두 같이 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경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해요. 한백겸 의원이 주도했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조선 후기 사회 가장 큰 변화가 세금제도 변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 대동법 실시 모두 같게 하는 세금의 기준이 이제 땅, 즉 쌀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폐모살제, 이게 나중에 인조반정의 원인이 되죠. 폐모, 엄마를 폐하고 그 엄마 어떤 엄마? 새엄마. 선조가 나이 먹고 또 세장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던가 아니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남자가요, 나이 처먹고요,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총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총각이 아니고, 유부남인데, 뭐 이혼하다든가 부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는데 어린 남자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국가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있었던 세자하고 싸워서 그 나라 막장으로 가고요. 집안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안도 막장으로 가는 거죠. 막장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이 먹고요, 현우, 제 아들 현우만한 어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우가 귀엽겠습니까? 그 애가 귀엽겠습니까? 그 애가 귀여우니까 제 모든 재산을 그 애한테 주겠죠. 그러면 현우하고 난리 나겠죠. 집안 개판 나는 겁니다. 항상 그래. 역사 보면 그래. 나이 먹고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개판 돼요. 여기도 이제 패모사지, 선조가 나이 먹고 어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애를 낳네? 그게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이 너무 어리고 하니까 또 늙은 나이에 아이 낳고 또 정실부인 아들이니까 너무 귀엽죠? 그 요쪽에 사랑을 주고 또 요쪽에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됐는데, 이거 이제 복수전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새엄마, 임목대비를 유패, 가두고요. 동생인 영창대군, 배다른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어떻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패모, 엄마는 패하고 동생은 죽인다. 패모살제. 근데 이게 유교윤리에 벗어난다고 해서 나중에 인조반정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 중리배교합니다. 후금이 건국돼요. 여진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후금, 누르하치가요. 근데 이 누르하치가 점점점 힘이 세져 갑니다. 그러면서 명나라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광해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얘네들 힘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서 중리배교를 해요. 그러면서 강홍림한테 밀서줍니다.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게 또 반발을 합니다. 누가 반발하냐? 보수층에서.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때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조반정이 발생해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이게 시험지 나옵니다. 패모살제와 그 다음 중리배교 때문에 뭐 원이 된다? 인조반정의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조반정의 원인이 뭐냐? 광해군이 했던 것 중에서 패모살제와 중리배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좋아요. How? 좋아. 그 다음 광해군 보도록 하죠. 5대 사고 정비, 동의보감 편찬하죠? 허준. 이거 드라마 있었는데. 그쵸, 허준 드라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허준 드라마가 2개 있는데, 오리지널 그 허준 드라마가 저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20년 넘었네요. 그때 너무 인기 많았었는데, 동의보감.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동의보감에 기록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지복유설, 동국지리지 이런 책도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 경희궁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경희궁 건립하다 완성 못해요. 이 인조반정 때문에. 그래서 이 경희궁 쪽에다가 이제 민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민가 이 지역에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재개발됐는데 거기 다 아파트 세웠죠? 그래서 거기가 그 유명한 경희궁 자이 아닙니까? 제가 이 경희궁자이 때 분양할 때 내가 거기 가야 한다고 내가 진짜 우리 사모님을 내가 꼬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면 빚내야 한다고 싫다고 해가지고 못 갔어요. 갔었어야 하는데 이제 갔었어야 하는데. 그다음 외란 때 소실된 창덕궁을 이제 중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건 별 의미 없고 앞에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암기팁 만들었어요. 전북대 다니신 분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냥 암기팁이에요. 또 글 쓰면 안 돼요. 암기팁이 전북대 폐교입니다. 전북대 폐교. 전란수습, 북인 집권, 그쵸. 대동법 실시, 패모살제, 중리배교. 전북대 폐교면 광해군 나요. 다시요, 여러분 전북대 폐교 들어갈게요. 전란수습, 북인집권, 대동법, 패모살제, 중리배교. 와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전북대 폐교. 기가 막혀요. 좋다, 암기팁. 좋다. 안 좋아요? 전북대 폐교. 그 중에 뭐만 기억해라? 폐교만 기억해도 된다. 이 폐교, 패모살제와 중리배교가 인조반정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 좋아. 좋다. 좋죠.
별로해?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온 요 인조입니다. 인조. 아, 요새 인조 잘 나와요. 인조가 왜 잘 나오냐? 이 호란 때문에. 호란 때문에 잘 나옵니다. 후금이 건국됩니다. 광해군 때 건국돼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조반정이 터져요. 인조반정 터진 이유는 폐교 때문에, 폐모살자 중립외교 때문에. 그리고 모문영이라는 애가 가도 우리나라 압록강에 있는 섬을 점령합니다. 이 모문영이 뭐냐? 명나라 사람이야. 명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하고 후금을 견제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괄의 난, 이제 인조반정에 있었던 공신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반란군이요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근데 이 진압이 돼요. 이런 가운데 후금이 침입한다. 왜? 인조가 친명 배금하거든요. 친명.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배금, 금나라하고 싸우는, 반대로 하는, 금나라를 어떻게 돼? 척결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하니까 이거에 열받은 후금이 쳐들어와요. 그게 뭐냐? 정묘호란입니다, 여러분. 정묘호란. 별표 치세요. 정묘호란이야. 광해군의 원수를 갖겠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온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이때는 무슨 맹약을 하냐? 형제의 맹약을 해요. 이때 형제의 맹약. 정묘약조 해가지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후금이요 청을 건국해요. 이제 황제국이 된 겁니다. 황제국이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여기서 싸울지 안 싸울지를 결정해야 돼. 싸우자는 애들이 김상원, 윤집, 홍익환, 오달재 같은 애들이고요. 싸우지 말자는 애들이 최명길이었습니다. 최명길.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최명길 아니에요. 내가 노량진에서 이 얘기했더니 애들이 최명길 배우를 몰라. 괜히 얘기했더라고. 최명길을 모르더라고. 그 옛날 그 중년 여성분 배우 있습니다. 남자다. 최명길. 아, 이 영화에서 누구냐면 이병헌, 병헌이 형. 병헌이 형이 최명길 나왔고, 김상헌은 누구로 나왔냐면 그 아저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타짜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병헌이 형이 워낙 아우라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이제 터집니다. 왜 터지냐? 추합파하고 주전파인데 주전파가 이겨요, 여러분. 주전파가 싸우자. 근데 제일 어이없는 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자고 한 거야. 내가 마동석하고 싸워. 여러분, 마동석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마동석 싸우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마동석하고 싸울 준비가. 근데 마동석 준비도 안 된 놈이 마동석한테 댕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동석이 때리면 저 날아가겠죠? 그쵸? 범죄도시 보세요. 마동석 치면 날아가잖아. 그쵸? 날아가잖아. 나 날아가지. 100% 지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싸우자고 하니까 100% 지죠. 병자호란 해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 피난 가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돼? 아작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욕을 당해요. 이 굴욕이 뭐냐? 삼전도의 굴욕이면 남한산성에서 한 다음 이제 여기 있네요. 삼전도.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요. 이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저 송파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송파 가면 그 잠실 롯데월드 옆에 삼전도 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항복을 해요. 거기서 항복하고 이제 배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한산성에 45일간 항쟁했지만 결국에 항복하고 삼전도 굴욕, 밑줄 치세요.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군신관계 체결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청나라에 압송되고 인질로 끌려갑니다. 서북지역 황폐화되고요. 하지만 졌는데 반성은 없고 우리가 군사는 적지만 문화는 우월하다는 이런 헛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북벌론으로 이게 발전합니다. 근데 요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 순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후인괄형하고 군 이야기 하다가 후금이 건국, 인조반정, 이괄의 난, 형제맹약, 이거 정묘호란, 군신관계 요구, 남한산성에 싸우고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한다. 후인괄형하고 군 이야기 하다가 남한산성에서 삼계탕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암기팁이 너무 힘들다. 그럼 두 개라도 기억하세요. 정묘, 병자. 정묘 때는 형제맹약, 병자 때는 군신관계. 그리고 어디에서 항복했다?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싶으면 후인괄형하고 군 이야기 하다가 남한산성에서 삼계탕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인조, 시험 문제 인조반정의 원인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묘와 병자 나온다. 정묘는 형제맹약, 병자는 군신관계. 하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조입니다. 그 다음이 그림 보시면 여기 남한산성 있죠? 이런 그림. 여기 있네. 그림. 남한산성. 영화에서 더 크던데. 이거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에 삼전도.
그쵸? 삼존도비예요. 어떤 분들 이거 너무 창피하다고 넘어가가지고 라카로 막 지우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문화재 훼손돼요. 그리고 CCTV 다 있어서 걸려요.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이거 라카칠을 했다고 또 걸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창피한 것도 우리 역사. 자랑스러운 것도 우리 역사. 역사는 팩트만 여러분 해주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창피한 역사는 그걸 통해서 이제 반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 거고. 무조건 뻑큐 날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창피하다고 그걸 묻어봤자 뭐합니까? 우리 역사인데. 창피한 것도 그대로, 자랑스러운 것도 그대로. 자랑스러운 거라고 더 플러스 알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영정법, 일결당 사두로. 그리고 대동법 확대하고요. 상평통부 주조하고요. 그 다음 개경, 중간개시와 북한 쌍시 같은 걸 이제 개설한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효종이에요. 우리 광, 인 했네요. 이제 그쵸? 효종회입니다. 효종은요, 어깨남입니다. 이건 시험지 나오진 않지만 어깨가 엄청 넓었대요. 그래서 죽었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죽었을 때 어깨가 너무 넓어서 관에 안 들어가. 이 관에 갈 때 이렇게 낀 거야. 그래서 관 2개를 이제 여러분, 붙였대요. 가운데 이렇게 자르고. 그렇게 어깨가 넓었대요. 어깨남. 와. 어깨깡패. 그쵸, 어깨깡패. 선생님 어깨가 그저 그러네. 운동 안 해가지고. 그 다음 복림대군입니다. 둘째예요. 첫째 원래 형이 있었어, 소현세자가. 근데 소현세자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아빠한테 찍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독살당합니다. 독살당해. 죽었는데 코피가 나고 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가 났대요. 뭡니까? 독이 퍼진 거지. 그래서 형이 죽고 그래서 효종이 이제 왕이 됩니다. 효종이 왕이 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청나라한테 졌다는 게. 그래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복수 설치를 맹세해요. 그러면서 북벌을 추진합니다. 청나라 정벌하겠다. 근데 이 당시 청나라는 엄청 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북벌 추진하겠다는 건 정말로 북벌을 추진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권 유지 목적이야? 마치 누가하고 비슷해? 북한에서 미국 정벌하겠다는 거 비슷하죠. 미 제국주의자들은 잘 들어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 맨날 그러잖아, 북한 애들.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니, 자기들도 알아, 질 거. 근데 내부 단속령이죠. 이거 북벌도 뭡니까? 내부 단속령이에요. 지들이 정권 유지하려는 내부 단속령으로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군대를 키웠는데 그때 군대가 어영청이고 여기 어영청 대장이 이완입니다. 5구령 중에 하나죠. 어영청. 그리고 청의 요청으로 러시아 원정을 가요. 이게 나선정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격하겠다면서 도리어 원정을 도와줘. 청을 도와줘. 그래서 러시아 원정 갔는데 이게 나선정벌이라는데 이거 나옵니다. 나선정벌. 1차가 병급이고요. 2차가 신유입니다. 2번 보내요. 2번. 조총부대를.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변신. 왜 러시아로 갔다. 나선정벌. 병급 신유. 그래서 러시아 변신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동포 확대하고요. 김유기 시연역도 갖고 오고 그 다음 농가집성도 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합니다. 나선정벌, 러시아 변신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현종 보죠. 현종은 예송이 나옵니다. 예송은 뭐냐? 기해, 갑이는 요거는 연도, 기해년, 갑인년에 일어난 예송. 예송은 예절 가지고 싸운 걸 예송이라고 해요. 송은 우리 소송할 때 송이고요. 예는 예절이야. 그럼 어떤 예절? 상복 있는. 상복.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상복을 입잖아요. 이 상복 갖고 싸우는 거야. 상복이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례상 가면 그 하얀색 옷 입잖아. 그쵸? 하얀색. 남성분들은 양복에다 이거 달긴 하지만 옛날에는 남성분도 옷 입고 여성분도 어떻게 돼? 한복 같은 거 입죠? 요새는 검정색 입는데 옛날에 하얀색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 입습니다. 상복 입어요. 그럼 이거를 입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이야, 상복 여러분. 언제야? 장례식 때 입고 이제 안 입지.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나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붙여놓던 거 하지. 그런데 이 당시는 옷을 몇 년 입느냐, 이게 문제인데,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으니까 효종의 새엄마. 옛날에 이렇게 참 인조가 또 나이 먹고 장가 들었어, 여러분. 이 자의대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은 없었어요. 이 자이대입이 상복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 상복 얼마 입어야 하냐.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상복 얼마 입어야 하냐. 족보상 엄마잖아요. 그랬더니 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입어야 한다. 왜 1년 입어냐. 주자갈에 따르면 효종이 차자다. 두 번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은 1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남인이 무슨 헛소리냐. 왕이다. 왕인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런 게 어디냐. 왕은 왕이다. 장자와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3년을 주장합니다. 그 왕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오래 입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어리버리해 지금. 그쵸?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은 서인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인의 주장이 관철돼요. 그래서 1년이 관철됩니다. 그래서 1년 입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오래 입는 게 좋아요. 근데 서인은 어떻게 돼? 이때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권을 주장했던 서인의 주장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서인 승리해서 1년복이 결정돼요. 그러면 신권 강화. 다시 기해예송에서는 효종이 죽고 자의대비 상복 문제 갖고 싸웠는데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주장했는데 서인이 이겼다. 1년복. 근데 좀 지났어요, 여러분.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나서 뭐가 발생했냐? 아닌가? 15년? 15년 됐나? 그쵸. 15년 정도 지났어요.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현종이 이제 왕종하고 이제, 좀 이제 노하우도 쌓였죠? 이때 효종의 엄마가, 아니,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어. 그러니까 현종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또 여기 갖고 이제 싸우겠죠. 자의 대비 상복 문제 갖고. 서인은 옛날식으로, 두 번째 며느리니까 9개월. 남인 아니다. 왕이니까 1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현종이 남인을 이제 지원해서 남인이 승리해요. 남인은 이제 왕권 강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남인이 승리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줄이면 돼요. 기갑으로 줄이세요. 기예송, 갑인예송, 기갑, 그리고 1년, 1년. 그렇죠. 다 1년복 이기니까. 여기서 누구? 서인, 여기선 남인이 이겼다. 이렇게. 다시. 암기 팁 쉽습니다. 기갑. 그리고 서남 11 아니면 기갑 11 서남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나 보세요. 벌써 자고 있어. 안 돼. 지금 여기 잘 나와. 여기 잘 나와.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와. 나 여기 너무 흰머리 너무 많다. 빨리 와. 빨리. 다음 주에 이거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빨리. 왜 자면 안 돼. 여기 나온다니까요. 나와. 빨리. 나봐요. 빨리 봐. 괜찮지? 몇 살로 보여? 몇 살로 보여? 솔직히 얘기해봐요. 50대 언니 일로 와. 50대 일로 와. 50대 일로 와. 컨셉이야. 흰머리 컨셉이야. 오늘따라 너무 심하네. 흰머리가. 컨셉. 원래 젊어요, 여러분. 기갑, 서남, 11. 기갑, 서남, 11. 꼭 기억하세요. 기갑, 서남, 11. 기예송, 갑인예송, 서인, 남인, 1년. 서인은 신권 중심, 남인은 왕권 중심. 끝. 그쵸? 기예송, 갑인예송. 옷 갖고 싸웠다. 숙종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일 많이 되는 게 숙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극으로 드라마 제일 많이 되는 게 숙종이었습니다. 숙종. 왜 그러냐? 숙종 여자 3명 나와. 그쵸? 어떤 여자 나와요? 장희빈. 인현왕후. 그리고 숙빈최씨. 드라마 동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특징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현왕후는 착해요. 아주 온화합니다. 근데 맨날 기침해요. 건강이 안 좋아. 여러분 착한 여자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 다음 장희빈 이쁜 여자요. 이쁜 여자. 너무 이뻐. 근데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이쁘긴 한데 뭐라고 하면 메이야? 하면서 맨날 이렇게 딱. 그 다음 숙빈채 씨 건강한 여자. 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여자가 있다. 누굴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거 노량진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3명의 여자 중에서 누굴 선택해야 할지 빠밤. 그러면 다 누구 선택하게요, 애들이? 20대니까 이쁜 여자 이 새끼들 진짜.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승리했냐? 건강한 여자 최고야, 여러분. 건강한 여자가.
착한 여자 여러분 착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기침한다고 생각하고 오빠 처음에는 어떻게 병원도 같이 가고 어떻게 돼 약국도 하지만 아이고 못 버텨. 이쁜 여자 처음엔 좋지 여러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막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럼 못 살아요. 건강한 여자가 최고다. 그렇죠? 여기서도 건강한 여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럼 남자는 어떤 남자가 좋을까요? 착한 남자, 잘생긴 남자, 건강한 남자. 어떤 남자가 제일 좋다, 남자도? 모르겠네. 건강한 남자 별로 안 좋은데? 요새 건강한 남자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돈 많고 명 짧아야 좋다던데. 농담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어떤 남자가 좋냐면 자기 말 잘 듣는 남자가 최고 좋습니다. 자기 말 잘 듣는 남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 오늘 재택이라 밥 좀 해주시고 제가 밥 요리 좀 하고 오늘 된장찌개 오늘 끓였는데 오늘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아주 잘 끓여서 칭찬받고 왔어요. 된장찌개 잘 끓였다고 칭찬받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칭찬해서 딱 먹더 잘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해가지고 나 이제 노예됐나 왜 그래? 내가 그렇거든. 뿌듯한지 몰라.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다고 하니까 뿌듯하더라고. 근데 저희 사모님 놓친 거였어. 오늘 왜 맛있느냐면 오늘 MSG를 좀 보통 때보다 더 뿌렸습니다. 역시 맛은 MSG. 경신왕국 이제부터 보죠. 황국은 뭐냐면 여러분 집권당을요 바꾸버리는 거야. 집권당을.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바꿔버려요. 집권 세력을 민주당에서 다른 당에서 민주당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집권 세력 바꾸는 겁니다. 이게 황국이다. 경신년에 집권 세력을 바꿨다. 그럼 집권 세력 왜 바꿨을까요? 요게 잘 나옵니다. 경신왕국하고 기사왕국이 잘 나오는데 유학사건과 삼복의 변이에요. 이 두 사건 때문에 경신왕국 발생했는데 유학사건은 뭐냐? 기름칠한 천막이 있어요, 여러분. 천막인데 기름을 칠했어.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막이 있는데 텐트 같은 거겠죠? 이런 천막이 있는데 여기 기름칠을 해서 비가 와도 이게 빠져나가. 허적이란 애가 집안 잔칫날이었는데 그걸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삐진 거야. 이게 유학사건. 왕 물건을 신하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이게 유학사건이고 삼복의 변은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이라는 복자 들어가는 3명의 왕족이 역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학사건과 삼복의 변으로 인해서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이 집권한 게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다시 경신왕국은 유학사건과 삼복의 변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렇죠.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남인은 제거되고 이런 가운데 기사왕국도 발생합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남인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인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남인 쪽에서 여자 한 명을 집어넣어요. 궁궐에. 그게 바로 장희빈입니다. 여러분 실록에 나와요. 장희빈 이쁘다고. 여러분 기록에 이쁘다고 나올 정도면 정말 이쁜 겁니다. 근데 옛날 보면 미인의 기준이 이건 것 같아. 외모보다는 피부였던 것 같아. 피부가 좋았대. 장희빈은 그 엄청난 부잣집 딸입니다. 부잣집 딸이라 어릴 때 고생 안 했겠죠? 여러분 딴 거 없어. 관리야. 연예인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될수록 더 이쁘잖아. 왜 그럴까요? 관리 받아서 그래.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관리입니다. 무조건 관리. 저도요. 여러분 관리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이미 관리 받아서 나아질 나이는 지났네요. 그렇죠? 20대 이런 분들은 이제 관리 받으면 확 달라지지. 그렇죠? 옛날에 보니까 내가 아이즈원인가 거기서 보니까 일본 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예인 하는데 일본 때 사진하고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하고 완전 다르던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관리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장희빈이 엄청 이뻤다고 실록에 나오는데 이 장희빈이 궁궐로 들어가니까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픽업하는 거죠.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장희빈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윤이고 이게 나중에 경종이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숙종이 30대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서인이 반대하는 거죠. 서인이 반대하니까 이제 숙종이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집권한 겁니다. 이 숙종이 이거 어때요? 이거 한꺼번에 이게 바꾸네? 나는 옛날에 이거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왜 이렇게 확 바꿔? 근데 나중에 사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면 여러분, 기쁠 때는 너무 기뻐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끝까지 안 좋대. 뭡니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안 좋아. 뭐야? 이거. 주위에 있죠, 여러분. 조울증. 피하십시오. 조울증 진짜 쉬십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좋을 때 너무 좋고 나쁠 때 너무 안 좋고. 이거 봐봐. 그냥 훅훅 간다니까? 내 아들인데 왜 니들이 뭔데 내 아들 어떻게 세자로 못 만들게 하면서 싹 잘라버리는 거. 니들이 뭔데 왜 내 물건을 써 하면서 잘라버리고. 조울증 환자. 그리고 이제 갑술한국.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첫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폐비시켜요. 폐비 민씨가 이제 나오는데 좀 지나니까 장희빈하고 좀 살아보니까 성격대가 안 맞잖아. 그래서 원래 첫째 부인이었던 자기 민씨 뭐 하고 있냐 갔더니 아이고 아직도 기침하고 있대. 불쌍하잖아. 그래서 다시 폐비 민씨를 복위하는 게 바로 갑술한국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 장희빈은 강등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 경신왕국과 기사왕국이 잘 나옵니다. 다시 경신왕국 유학사건과 삼복의 변, 기사왕국은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갑인데 경기가 잘 나온다. 그 다음 무고옥은 뭐냐. 신사왕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장희빈이 잘렸잖아. 이제 간등됐잖아요. 그 장희빈이 무당 불러서 인현왕을 저주한 게 발각돼. 그래서 장희빈이 이걸로 죽게 되는 게 무고옥. 무당을 불렀다 해서 무고옥. 병신처부는 송시열하고 그 다음 이제 윤중하고 이건 지역입니다. 송시열이 살던 회덕, 윤중이 살던 이성, 요 이름을 따서 회니시비 논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별로 안 나와요. 병신처분하고 정유도 때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그냥 얘기하면 여기 이제 소론 갈등, 그쵸? 정유독 때는 이제 노론이 이제 영인군 나중에 영조거든요. 영조를 이제 숙종이 부탁한 건데 여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 별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경신왕국, 기사왕국 꼭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암기팁은 경기감, 무병정, 서남서, 노노노입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요거만 보세요. 경기감만 보세요. 그러면 서남서, 서인집권, 남인집권, 서인집권. 경기갑만 보세요. 경기갑. 알겠죠? 다시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 갑술왕국. 경기갑만 봐도 충분하다. 여기는 문제 풀 때 경기갑만 보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숭명의식 있었습니다. 명나라 숭상했어요. 망한 명나라 4대죠. 대부당과 만동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 제사 지냈고요. 그 다음 안용복이 요건 이제 안용복 가끔 나오죠. 독도 울릉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받고 왔습니다. 백두산 정계배 해가지고요. 서위압록 동이토문 하는데 여기에서 토문강 영역 문제 때문에 이제 간도 문제가 발생했다. 장길산난이 있었고요. 금유형이 설치되면서 오군형이 완성됩니다. 대동법도 어떻게 전국 확대했다. 여자 3명 있다.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채씨. 아까 얘기했던. 근데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경기갑이 잘 나온다. 다시 경신, 기사, 갑술. 요 3개는 꼭 기억하자. 경기갑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경종입니다. 여러분 경종.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노론의 이 지지보다는 소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건강 문제로 조금 안 좋아, 건강이.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었던 영인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왕세제라고 해요. 이 영인군이 나중에 뭐가 되냐? 영조가 돼요. 근데 이때 소론과 노론이 싸웁니다. 경종편하고 영조편하고 싸워요. 그런 가운데 옥사가 2개 있으니 그게 바로 신축옥사와 인임옥사. 줄여서 그냥 신임옥사라고도 합니다. 소론이 노론을 어떻게 돼? 제거한 겁니다. 경종 때 영인군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고 이때 노론 4대 신이 이제 탄압, 유배당해요. 그래서 소론이 집권한 거고 인임옥사에서는 목호령의 고변으로 노론 4대 신이 죽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신축옥사에서는 노론이 이제 어떻게 유배가고 인임옥사에서는 죽게 된다. 그래서 줄여서 신임옥사. 노론이 제거되고 소론이 집권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숙종 때 좀 더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분당 정치 변질 결과 왕위 계승 문제. 그쵸? 보복을 했다. 서로 싸운다. 그 다음 벌렬 가문 권력 독점하고요. 양반층이 분화되고 그 다음 사원 사후 남설하고요. 왕권이 약화됐다. 나중에 탕평책이 대두된다는 별 의미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볼 거는요. 숙종 때 황국 그 다음 경종은 뭐만 보면 된다? 그쵸? 이제 옥사.
신축, 인이목사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인과 남인 한번 비교하죠. 서인은요, 이 제자들, 여기는 이왕 제자들, 신권강합니다. 부강병, 그렇죠? 주자가래, 이 제자입니다. 송시열, 송중길, 그리고 기호, 서울 애들이야. 남인은 왕권강화를 강조하는데 여기는요, 농업을 강조해요. 기존의 신부질서 주장하고요. 이왕이 이 제자들입니다. 이왕 제자들이고, 여기 윤선도, 허목, 윤유, 그렇죠? 허적, 이런 경상도 애들이 많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건 수도권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서인이 두 개로 갈라져요. 강경파와 온건파. 강경파가 노론이고요. 온건파가 소론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서인이 두 개로 갈라진다. 강경파가 노론, 온건파가 소론. 요렇게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보기 전에 우리 지금 한 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왕만 볼게요, 왕만. 우리 지금 광, 인, 효, 현, 숙, 경. 많이 했어, 지금. 그쵸? 그럼 광해군은 뭐만 보면 되냐? 전북대 폐교. 전란수순, 북인집권, 대동법, 폐모살제, 중리배교. 이 두 개가 인조반정 터지죠? 인조는 뭐만 보면 돼? 정묘하고 병자만 보면 되죠? 이때는 형제맹약했고 이때는 우리가 아예 항복했죠? 무슨 굴욕? 삼전도 굴욕. 이건 나선정벌 하죠, 여러분? 나선정벌. 그 다음 현종 때는 예송했습니다. 예송. 기갑, 기예송하고 갑인예송. 서남 일릴. 숙종 때는 황국. 경기, 갑. 황국이에요, 황국. 경, 기, 갑. 경신왕국, 유학사건과 삼보개견, 기사왕국, 장위기빈이 아들 나고, 갑술왕국 이제 패비, 민씨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 경종 때 신축옥사, 인이목사. 그렇죠. 요렇게 발생했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빨리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럼 문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오케이. 보도록 하자. 밑줄근 이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 제시된 자료에 이 왕이 세자시대 쓴 칠언시입니다. 그쵸?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 지은 것으로, 봐봐, 이거 핵심 나오네. 청나라에 볼모 갔다가 돌아왔다가 쓰였대, 여러분. 근데 이 왕이야, 왕. 청나라 인질 갔다가 돌아온 왕 누굽니까? 효종이죠, 효종. 그렇죠. 그럼 효종에 대한 설명 오는 거 우리 아까 하나밖에 없잖아. 러시아 변신 나선정벌 있네. 나선정벌 찾으면 되겠네. 나선정벌 어디냐? 일본 나오잖아요.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왔으니까 이게 나선정벌. 답은 몇 번? 1번. 장용영, 정조, 백두산 정계비, 숙종, 동국문헌비고, 영조, 그 다음 동의보감, 광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에 볼모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누구? 효종. 효종은 나선정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밑줄근 이왕 옳은 것. 명릉은 이왕과 이왕빈 인현왕후 무덤이다. 이 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를 올려주세요. 경신왕국. 황국 끝났다. 황국. 황국 나오면 뭡니까? 숙종. 그쵸? 황국 나오면 숙종이잖아요. 경기갑. 그쵸? 수도 방어를 해서 오군영 창설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군영 창설해가지고 오군영에 금이영을 창설해서 오군영이 완성됐죠. 이거 오군영 완성됐죠. 내가 아까 있었는데. 숙종. 금이영 해가지고 그쵸? 금이영 해가지고 오군영이 완성됐다. 금이영 있네 여기. 그쵸? 금이영이 창설했다. 맞네요. 맞네.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국 나오니까 이거 숙종이구나. 숙종은 금이영, 오군영 완성했다. 그 다음 경국대전 반포했다. 성종. 조총부대 파견 아까 있었잖아요. 조총부대 파견 효종. 그렇죠. 균역법 영조. 초계문신제 요거는 정조.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더 있네요. 끝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현 세자께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시신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가
흘려나왔대. 이 전쟁에 패하여 청에 인질 갔다가, 그렇지. 이 전쟁 패해서 청에 인질로 갔다 온 사람, 소현세자 복림대군인데 소현세자 내가 아까 얘기 죽었고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된다고. 그럼 이 전쟁은 뭡니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그럼 병자호란으로 뭐한 거? 옳은 거. 병자호란 청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이괄의 난, 이건 병자호란 전이죠. 곽재우 임진왜란이죠. 그쵸? 그 다음 김주령이 구한병 일으키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비변사 설치했다. 처음 중3이 설치다. 중종 때잖아요. 그쵸? 훈련도감, 이건 임진왜란 때잖아. 그럼 뭐 하나밖에 안 남잖아. 소고법을 하면. 몇 번밖에 안 남아요? 3번밖에 안 남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소고법으로 해도 답이 나온다. 김준영 근한 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면 답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병자호란, 정묘호란 요거 잘 나온다는데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꼼꼼하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데 핵심 키워드 아는 게 중요해요. 인조는요, 인조반정의 원인, 그 다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과정, 그 다음 인조 데스고, 그 다음 효종은 무조건 나선정벌, 현종은 예송, 그렇죠. 그 다음 숙종은 황국 위주로 봐라. 그 다음 황국 위에도 금이영이라든지 백전정계비, 안용복 일본 갔다 온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좀 길었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정치 쪽이 여러분 중요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 요 정도면 간략하게 한 거예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영조하고 정조. 그 유명하죠? 김종우의 18번. 영조는 이응이니 완넌 탕평, 정조는 지으시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영정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